자, 오늘은 우리 마지막 단원인 확률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 그 확률의 계산은 확률의 계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계산하고 거의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는으로 어떤 A가 일어날 확률, 그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또는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둘이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또는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둘이 더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또는 아니면 뭐뭐이거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우면 둘이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제 다른 데서도 어떤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서로 그 확률을 더해 줄 건데 이거는 뭐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사건 A가 일어나면 사건 B는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이 됐어. 그럼 합이 5가 나오면 합이 10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 합이 10이 나온다면 합은 5가 나올 수는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되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는 문제 풀 때는 또는으로 해석이 되면 두 경우를 더해준다. 또는 확률을 더해준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합이 5가 나오는 확률, 우리 확률을 구하려면 항상 뭘 구해야 되겠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겠지. 전체분의 해당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될 거니까 전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러면 6 곱하기 6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될 거고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 4, 4, 1, 2, 3, 3, 2 네 가지가 있으니까 얘는 확률은 36분의 4 그리고 10이 되는 거는 4, 6, 6, 4 5, 5는 하나밖에 없겠지. 그래서 총 3가지. 그래서 아까 또는으로 했으니까 36분의 4 더하기 36분의 3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이거를 9분의 1로 보통 약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 더할 때 결국은 36분의로 통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더하고 난 다음에 이 값을 약분이 되면 이때 약분을 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일부만 계산했었을 때는 보통 약분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추가적으로 새로 배우는 거는 거의 없는 거야. 또는이 나오면 핵심은 두 확률끼리 더해준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두 사건이 있는데 뭐뭐하고라고 말이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우면 이건 두 사건은 서로 곱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그냥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건 A랑 사건 B랑 같이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전 한 개,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라는 얘기는 나는 동전도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주사위도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 이 같이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말을 해석하는 거는 좀 까다롭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동전 한 개 던지고 그다음에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거니까 뭐뭐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하고로 말이 연결되는 게 더 자연스럽지. 동전 확인하고 주사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뭐뭐 하고로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두 확률을 서로 곱해준다. 자, 그래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그죠? 동전 확률이 2분의 1. 그리고 주사위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3, 5. 세 가지.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이번에는 둘이 곱하게 된다.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는 연속해가지고 뽑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이제 여기서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꺼낸 것을 다시 넣는다. 그 다음에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거를 되게 구분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꺼낸 것을 다시 넣으니까 우리 확률은 뭐라고 그랬지?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꺼낸 것을 다시 넣었으니까 내가 두 번째 뽑을 때 전체 경우의 수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치, 다시 넣었으니까 변함이 없겠지. 그래서 여기는 전체 경우의 수는 변함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즉 처음 사건이 영향을 주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조건이 같다. 다시 넣었으니까 항상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뽑는 사람이나 두 번째 뽑는 사람이나 세 번째 뽑는 사람이 전체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이 서로 변하지 않는다. 이건 일단 문제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생기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가 있는데 어떤 제비 뽑기가 10개가 있는데 당첨제비가 3개가 있고 꽝이 7개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지? 첫 번째 내가 뽑을 확률은 7분의 3이 되지. 그런데 두 번째 뽑는 사람은 내가 당첨제비를 뽑았었을 때는 전체가 몇 개가 있어? 9개로 바뀌지. 9개로 바뀌면서 그다음에 내가 당첨제비를 뽑았으면 당첨제비는 하나 줄어들 테니까 9분의 2가 될 거고 내가 앞에서 꽝을 뽑았으면 얘는 당첨제비가 3개가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뭔가 이 확률 구하는 게 뭔가 좀 달라지지? 전체 경우의 수도 달라지고 이 해당되는 경우의 수도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다시 넣지 않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줄어듭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도 앞 사람이 어떻게 뽑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확률이 좀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에 조건이 다르니까 확률이 달라지게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주머니 속에서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있어. 근데 연속해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자, 2개 모두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봐봐. 첫 번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는 그러면 자, 첫 번째 내가 검은 공 뽑을 확률은 얼마야? 7분의 3. 그리고 두 번째에 이거 다시 넣었으니까 다시 7개가 됐겠지. 얘도 7분의 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공을 다시 안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는 내가 첫 번째에 이렇게 되겠지. 내가 흰 공을 아니구나. 연속해서 2개 모두 검은 공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첫 번째 내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지? 7분의 3으로 바뀌고 이번엔 다시 넣지 않으니까 검은 공이 하나 날라갔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로 바뀌어? 6분의 2로 바뀌는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자, 이렇게 문제가 얘는 다시 넣었으니까 두 번째에 검은 공을 구할 확률이 변함이 없는데 얘는 다시 넣지 않으면 두 번째에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도 달라지고 여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도 달라졌다. 그러니까 다시 넣지 않을 때는 여기를 좀 신경을 잘 써줘야 돼. 전체 경우의 수랑 해당되는 경우의 수랑 좀 잘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도형에서의 확률, 도형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우리 항상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분에 해당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넓이로 생각하면 되니까 전체 넓이분에 해당되는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도형에서의 확률은 우리는 확률이 변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전체분에 해당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만 알려줬던 거야.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으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고요. 이렇게 도형으로 나왔었을 때는 전체 넓이분에 해당되는 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색칠된 부분에 맞힐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색칠된 부분은 전체 8조각이 있으니까 8조각분에 그 중에 4개가 있으니까 4다 해서 8분의 4, 2분의 1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220페이지 핵심 문제 익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문제를 딱 봄과 동시에 자, 구슬,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7개, 빨간 구슬 8개 있는데 흰 구슬 또는 이렇게 나왔어요.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 그러면 또는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고 자, 흰 구슬이 나올 확률. 자, 여기서 한 개 꺼낸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확률이니까 확률에다가도 동그라미 딱 치시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5, 8, 7, 20분에 흰 구슬은 5개 그리고 또는이니까 더하기 검은 구슬도 20분에 검은 구슬 7개가 있으니까 얘는 20분의 12 약분해서 5분의 3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221페이지 자, 여기서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여기서 뭐 동시에 던질 때라고 힌트 줬고요. 그 다음에 2의 배수윤이 나오고 뭐 하고에다가 딱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뭐 하고니까 곱하기야. 그러면 2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그러면 A 주사위는 전체 경우의 수 6분의 2, 4, 6 세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 주사위는 6의 약수다. 그러면 6분의 1, 2, 3, 6 네 가지가 나오니까 얘는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고라고 했으니까 둘이 곱한다. 그래서 둘이 곱해서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222페이지 여기서 보시면 자, 확률의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섞여져 있는 거야. 어떨 때는 확률의 덧셈과 곱셈을 같이 이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A 주머니에는 모양 자, 빨간 공 3개 그다음에 흰 공 5개가 있고요. B 주머니에는 빨간 공이 4개, 흰 공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각각 꺼냈는데 색깔이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확률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자, 같은 색이다 라는 얘기는 빨간 공 2개가 그러니까 서로 빨간 공이 나오거나 또는 파란 거를 흰 공이네. 흰 공이 서로 같은 거. 그러니까 빨빨 또는 흰 이게 바로 서로 같은 색일 확률이 됐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빨간 공 서로 빨강 모두 다 2개 모두 A, B 모두 빨강이 나오는 경우를 보면 여기는 여기도 빨 이렇게 보면 빨간 게 A에서는 8분의 3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B에서도 6분의 4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서로 곱해주는 거고 자, 여기서도 A, B가 전부 다 흰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보면 흰 거는 8분의 5가 있을 거고 여기도 6분의 2가 있을 건데 둘이 곱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A에서 빨간 공이 나오고 B에서도 빨간 공이 나오는 확률 그 다음에 이거는 A에서도 흰 공이 나오고 B에서도 흰 공이 나오는 확률 그런데 얘네 둘은 또는으로 모두 빨강이 나오거나 또는 흰공이 나오는 거니까 이때는 둘이 더해줘야 된다 해서 여기 이거는 서로 곱해서 확률을 구하는 거고
얘네들끼리는 더해서 확률을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A 주머니 모두 빨간 공을 꺼낼 확률은 빨간 공 꺼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흰 공을 꺼내고, 그런데 이 1번 또는 2번으로 나오는 게 서로 같은 색이 될 확률이니까 이때는 또는으로 연결돼서 더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이제 우리 그 9번, 네 번째, 연속해서 뽑는다 이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다시 넣을 때랑 다시 넣지 않을 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넣을 때는, 자, 여기 흰 바둑돌이 10개가 있고 검은 바둑돌이 6개가 있는데 연속해서 2개를 지금 꺼내는데 2개 모두 검은 바둑돌, 즉 첫 번째 검검을 구하세요 이거잖아. 검검. 그러면 첫 번째 검은 거를 뽑을 때는 다시 넣는, 뭐 어차피 처음에 뽑을 때는 다 똑같으니까 16분의 6이 있는데, 자, 다시 넣었으니까 두 번째 검은 거를 뽑을 확률도 마찬가지로 16분의 6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8분의 3, 8분의 3 하면 64분의 9가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것도 이제 이번엔 다시 넣지 않을 때는 처음에 검은 걸 뽑을 때 16분의 6이 있는데 두 번째 검은 거를 뽑을 때는 하나 줄어들지. 전체 경우의 수가 하나 줄어들고 검은 공도 하나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8분의 3하고 8분의 3과 얘는 3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8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223페이지, 자,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문제는 적어도 문제네. 적어도면 또 적어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하나, 뚝 쳐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1 빼기, 여기 이 반대되는 확률을 빼주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A하고 B가 있어요. 적어도 한 사람을 관역을 마친다라고 얘기를 했어. 적어도는 약간 이상이다라고, 이상 이하 할 때, 초과 미만 이상 이하 할 때 이상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한 사람 이상 관역을 맞출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둘 다 맞출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A만 맞추고 B는 안 맞출 수도 있고, B는 못 맞추고 A를 맞출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경우, 1번 경우 또는 2번 경우 또는 3번 경우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야.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니까 짜증난다.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둘 다 못 맞히는 확률을 구하자. 그러면 이게 전체 다 나올 수 있는 경우지. 그지? 이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전체 가지는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구하라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만 이거 둘 다 관역을 맞추지 못할 확률을 구하면 그러면 얘네들은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1-P로 구해주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 확률, 이게 원래 경우의 수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했지만 확률에서는 전체가 1이 되니까 이 녀석은 반대되는 확률을 구해주면 돼. 반대되는 확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적어도 한 사람은 관역을 마친다. 이 말은 한 명도 관역을 맞추지 못할 확률을 구해주면 돼. 1에서 한 명도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그러면 A도 못 맞출 확률은 2분의 1. 그리고 B도 못 맞출 확률은 3분의 1. 그럼 어때요? 6분의 1이 나오지. 둘 다 맞추지 못할 확률이. 그래서 1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5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적어도가 나오는 문제는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건 약간 국어적 감각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도 좀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6번을 보면 도형에서의 확률로 되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는 이렇게 딱 나와져 있잖아. 또는 동그라미 치시고 확률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온 확률은 전체가 10개가 있으니까 10개 중에 아까 선생님이 확률은 전체분에 해당이다 라고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서 도형에서는 전체 넓이분에 해당되는 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니까, 전체 넓이를 똑같이 나눴으니까 10등분으로 나눴으니까 전체를 10으로 보면 그 중에 3의 배수는 3, 6, 9 3개가 있고, 또는이니까 둘이 더할 거고, 8의 배수도 전체는 10이 있고 8의 배수는 8 하나가 있으니까 10분의 4가 될 거다. 그러면 약분하면 5분의 2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엔 224페이지 소단원 핵심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번 문제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또 확률 해서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2번은 B만 문제를 맞춘다 이랬으니까 이렇게 A, B, C 놓고 A는 못 맞추고 B는 맞추고 얘는 못 맞춘다. 그래서 얘는 2분의 1, 맞추는 건 3분의 1. C가 맞출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못 맞출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다 A는 못 맞추고 뭐뭐 하고로 연결되니까 이렇게 그냥 다 곱해 주시면 15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흰 구슬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거는 자, 첫 번째 A 상자에서 흰 구슬이 나오거나 또는 B 상자에서 흰 구슬이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A 상자에서 흰 구슬이 나오는 거는 일단 A 상자를 선택해야 되겠지. 근데 A 상자를 선택할 확률은 서로 같으니까 둘이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A 상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흰 공을 뽑는 확률이니까 전체 7분의 3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B 상자를 선택하고, 여기서 2분의 1을 안 하면은 여러분들 되게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7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4분의 3, 얘는 14분의 5. 그래서 14분의 얼마야? 8. 그래서 7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은 적힌 수의 합이 짝수가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짝 두 개 모두 다 짝수가 되거나 아니면 두 수가 모두 홀수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상자 확인하고 다시 넣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짝수가 나오는 거는 전체 첫 번째 짝수가 나오는 거는 9분의 2, 4, 6, 8 4개가 있을 거고 곱하기 9분의 4. 그래서 얘는 81분의 16. 이게 짝수 더하기 짝수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더하기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짝수를 뽑고 짝수를 뽑는다 이거가 되니까. 자, 얘는 홀수를 뽑고 홀수를 뽑는다. 그러면 얘는 81분의 25가 되니까 1번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니까 얘는 또는이니까 얘랑은 더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자, 여기서 두 사람 중 적어도 나왔으니까 적어도 동그라미 치시고,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다. 그러면 확률이니까 얘는 1 빼기 반대되는 거. 그러면 둘 다 약속에 늦는 거. 둘 다 늦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가 늦을 확률은 4분의 1일 거고요. 그리고 석필이가 약속 시간에 늦을 확률은 5분의 3이 됐겠지.
그러면 얘는 1 빼기 20분의 3 하니까 20분의 17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6번은 확률 구하라고 했는데 한 번 쏴갖고 6점 맞추는 여기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확률은 전체분에 해당이니까 이 전체는 이거를 그냥 편하게 1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얘는 전체는 9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6은 이만큼에 해당되는 거는 이 6의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겠어? 큰 원에서 중간 원을 빼주면 이게 지금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9파일 거고 여기는 반지름을 2로 생각하면 4파이가 될 거니까 얘는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5파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파이 약분하면 9분의 5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